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여전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수급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방면에 개인과 기관들은 오늘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스닥은 오히려 개인들이 조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제가 저번 영상은 아니지만은 그 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증시 상승의 요인은 환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연속 환율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귀신같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율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지금 두 눈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달러가 이제 떨어져야지만 하락을 해야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늘 외인들이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아직까지 달러에 비해서 원화 자체가 강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섰다라는 거는 결국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하루빨리 친환경 정책으로 우리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중국도 생각보다 그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먼저 좀 해야 되는 국가 중에 좀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정부에서 이 친환경 정책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 친환경 정책에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원자력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지금 전기차 보급 확대에 굉장히 좀 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혜택까지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금 감면을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사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라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에 전기차를 사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자동차라는 거는 한번 사게 됐을 때 이제 세금 문제도 굉장히 좀 무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감면이라는 부분을 정부에서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일반 이제 LPG 차량보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전기차 보급이 상용화가 안 되는 이유가 결국 충전소 부족입니다. 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뭐 인천공항이나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전기차에 비해서 충전소에 대한 어떤 인프라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충전소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전기차 보급도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그런 거예요. 뭐 전기차 사봤자 이런 충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선뜻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일반 차량보단 지금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완전히 좀 확산을 시키고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충전소라는 인프라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사람은 그만큼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충전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급 확대는 늘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를 좀 갖추는 거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는데 중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전부 다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환율이랑 뭐 어떤 연관이 있냐?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거의 어디죠? 90%는 너무 많죠. 60% 정도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의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위안화 가치와 원화 가치는 거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세여야 결국에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일 거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전기차 이슈들 때문에 중국의 어떠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 상향치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도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위안화가 강세인 점
그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제 이제 2분기 삼성전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는 실망스럽지만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3, 4분기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 목표치가 지금 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어제 삼성전자로 인해서 조금 희망을 가지는 분위기예요. 뭐 IT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은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율상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까지 좀 이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3, 4분기를 봤을 때는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많다라는 점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장이 상승을 하나 하락을 하나 저희는 항상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포착을 했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희 프로그램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가장 띄는 게 바로 1위 신화인터텍이죠. 이 종목은 제가 몇 주 전부터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1순위에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30%가량 상승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순위에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장중 최고 수익률 5%를 달성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저점 대비 많이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HLB 그룹주입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두 가지 종목 다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HLB 그룹주의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바로 리보세라닙이죠. 리보세라닙은 이제 간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개발을 한 지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임상 3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효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죠. 이에 따라서 직접적인 어떠한 신약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상용화까지도 또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바이오 기업은 항상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가 결국 기대감에서 끝나느냐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냐 요게 갈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세라닙을 만약에 상용화하게 된다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성장성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술 수출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 2020년도에는 기술 수출이 10조 원이었고요.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조, 올해는 15조 이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직접적으로 신약을 개발해서 상용화시키기보다는 기술 수출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어떤 커미션에 의한 매출을 내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HLB 그룹에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상용화를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최초이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진 기대감 뿐이지만은 거의 다 왔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리보세라닙이 뭐 간암 치료제뿐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좀 희귀병인데 이 침샘암도 치료해줄 수 있는 치료제로도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어떤 신약 자체가 이 기업의 대표적인 제품이 돼서 엄청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얘네들이 진짜 자력으로 이거를 신약 물질을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계적인 위상까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국내에서는 지금 아무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이제 매출, 고공성장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볼 만한 종목이겠죠. 일단은 이게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료 자체가 성공 시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는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내 생각과 반대로 갈 시에는 항상 말씀드렸죠.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된다.
네, 그것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신약 개발하는 곳은 많지만 사실 신약이 정말 그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상용화까지는 뭐 꿈도 못 꾸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낸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개별적으로 볼만한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인터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킵할게요.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2번, 3번을 좀 주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 다 HLB 그룹주기 때문에 시세나 추세가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당일 상승 종목을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